이게 뭐야? 이 옷에 실밥이 튀어나와 있잖아! 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서비스야? 당장 환불해! 이때 박 과장이 태민을 불렀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태민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너 여기 얼마나 된 직원이야? 저는 태민이 대답하려는 순간 고객이 손을 들어 태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이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신입!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태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남 한복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그 중심에 우뚝 선 정옥백화점. 이곳의 주인 정옥은 올해 65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백화점에 도착합니다. 30년 전 전통시장 한 귀퉁이 노점상에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이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백화점을 이루어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이 인사를 건네자 정옥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찍 와야 하루가 보이죠. 오늘도 수고해 주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힘차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사장실로 향하는 동안 정옥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바로 외동딸 수진의 약혼자 태민이었습니다. 태민과 수진의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 다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죠. 태민은 학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지만 그의 배경에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태민은 오직 공부 하나만으로 세상과 맞서왔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태민은 남다른 의지력을 보였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요. 15살 태민이 고아원 원장님께 했던 말이었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온갖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명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수지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정옥의 당부로 자신의 집안 배경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진아, 진짜 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누구 딸인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을 따라 수지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의 딸인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경영전략 수업팀 프로젝트였어요. 수진 씨, 이 부분 데이터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은 환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저는 여기에 고객 심리 분석을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태민은 수진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구나. 나랑 비슷하네. 태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수진은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태민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태민은 이론과 분석에 뛰어났고 수지는 사람과 감정을 읽는데 탁월했어요. 서로 다른 장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 함께 공부하고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꼭 성공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태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민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수진은 태민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졸업 후 태민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비리그의 MBA 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이었죠. 수진아, 미안해. 3년 동안 기다려달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태민은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바보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꼭 성공해서 돌아와. 3년간의 원거리 연애 동안 태민은 미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죠. 교수들은 그를 아시아에서 온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밤늦게 기숙사에서 수진과 화상 통화를 할 때면 태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아,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돌아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태민의 말에 수진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이었죠. 드디어 태민이 한국으로 돌아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태민은 긴장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정옥백화점을 운영하세요. 수진의 말에 태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옥백화점이라면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럼 너는? 응, 그 딸이야. 미안해, 지금까지 숨겨서. 태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랑 사귀면서 힘들었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너를 진짜로 사랑했으니까. 내가 누구 딸인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했어. 얼마 후 정옥은 사위가 될 청년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정옥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은 태민의 진심을 느꼈지만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스펙과 이론적 지식,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의지력은 인정하지만 현장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걱정되었어요. 사장실 창가에 서서 백화점 전체를 내려다보던 정옥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의 쓴맛을 봐야 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저녁, 정옥은 태민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지만 태민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정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정옥의 차분한 질문에 태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어머님. 사실 대기업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과 LG에서도 면접 제의가 있었고요. 태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태민의 눈빛을 차분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실력은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사위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표정은 온화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네. 역시 우리 사위야. 태미는 장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열심히 말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최신 경영 기법들을 꼭 활용해 보고 싶어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나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에서 말입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옥은 잠깐 말을 멈추고 태민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론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돼. 진짜 현장을 경험해야 해. 정옥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태민아,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정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태민이 고개를 숙여 대답하자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일해주면 안 될까? 태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화점에서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미 대기업들과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야. 정옥이 태민의 말을 끊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화점도 이제 변해야 할 때야. 너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해. 그리고 정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사위가 우리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태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기업에서의 화려한 미래와 장모의 간절한 부탁 사이에서 망설였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백화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유통업은 처음이라서. 그래서 더욱 아래부터 배워야지. 정옥의 단호한 대답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라. 내 사위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거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민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장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부서에서 시작하면 될까요? 태민은 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 같은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서 말이죠. 물류창고야. 정옥의 단호한 대답에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물류창고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 백화점의 모든 상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몸으로 배워야 해. 태민은 깊은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LG에 가면 바로 대리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지만 수진과 결혼하고 장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며칠 후 태민은 대기업 면접들을 모두 포기하고 정옥백화점 직원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네이비색 셔츠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평범한 작업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태민의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태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지. 물류창고로 향하는 지하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민은 긴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이 여기서 통할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태민의 각오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신입. 여기서. 거친 목소리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물류팀장 김 과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김 과장은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온 도련님이야? 손 한번 봐. 태민이 손을 내밀자 김 과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니야, 정말 깨끗하네. 이런 손으로 일할 수 있을까?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팀장님, 저 친구 대학 나온 티가 나네요. 그러게, 여기 왜 왔을까? 조용해. 김 과장이 고함을 지르자
창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입, 이름이 뭐야? 태민입니다. 성은? 박태민입니다. 좋아, 박태민. 여기서는 그냥 신입이야. 알겠어? 첫날이니까 간단한 일부터 시키지. 저기 박스들 정리하고 바닥 청소해. 점심시간까지. 김 과장이 가리킨 곳에는 수십 개의 무거운 박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태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태민은 박스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박스는 훨씬 무거웠습니다. 옷가지들이 가득 든 박스는 태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였어요.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는데.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지만 태민은 계속 박스를 옮겼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태민의 정장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대기업에 갔다면 지금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다가와서 태민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다른 애들은 2배는 하는데. 태민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태민은 다시 물류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먹은 점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았지만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서 조용히 밥만 먹었거든요. 저 신입, 뭔가 다르지 않아?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태민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야, 신입. 오후에는 매장 지원 나가야 해. 김 과장이 태민을 부르며 말했어요. 매장이요? 그래. 1층 남성 정장 매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연락 왔어. 가서 도와줘. 태민은 드디어 창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민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작업복 차림새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고객들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배운 고객 서비스 이론을 활용할 수 있겠어. 남성 정장 매장에 도착하자 박 과장이 태민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박 과장은 태민을 한번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물류에서 온 신입이구나. 여기서는 함부로 입 열지 마. 고객 앞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태민이 정중하게 대답하자 박 과장은 창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단 창고에서 옷들 정리하고 손님이 시착한 옷들 제자리에 갖다 놔. 그것만 해도 충분해. 태민은 속으로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은 정옥백화점의 대표적인 고급 브랜드 매장답게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고급스러운 조명이 매장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감탄했어요. 정말 고급스럽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민은 하루 종일 옷장 정리와 청소만 했어요. 손님들이 시착한 옷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 고객이 질문을 하면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응대했고 태민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 있었어요. 저기, 이 정장 다른 사이즈는 없나요? 한 중년 고객이 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태민은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려 했지만 박 과장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입은 뒤로 빠져. 박 과장의 차가운 시선이 태민을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매장에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쇼핑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태미는 바쁜 매장 분위기를 보며 도와주고 싶었지만 박 과장은 계속해서 태민을 창고에 머물게 했어요. 신입은 창고나 지켜, 손님 앞에 못 내세워. 그러던 중 매장에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요새 실밥이 튀어나와 있잖아. 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손에는 값비싼 정장 재킷을 들고 있었고 정말로 소매 부분에 실밥이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재빨리 다가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확인은 무슨, 이런 불량품을 파는 게 말이 돼? 환불해줘. 고객님, 저희 매장 정책상. 박 과장이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고객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책? 불량품 팔아놓고 정책이 뭐가 중요해?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창고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했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미국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 원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 과장은 매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으려 했지만 고객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전화할 시간에 환불 처리나 해줘. 나 바쁜 사람이야.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때 박 과장이 태민을 불렀습니다. 야, 신입. 여기 와봐. 태민이 다가가자 박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저 고객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매장 책임자랑 얘기할 동안 말이야. 태민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래, 너 대학 나왔다며? 말 잘하잖아. 박 과장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 태민은 마음속으로 긴장하면서도 이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민은 고객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태민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너 여기 얼마나 된 직원이야? 저는 태민이 대답하려는 순간 고객이 손을 들어 태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입 주제에 나서지 마. 고객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민은 뺨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배운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신입, 무릎 꿇고 사과해. 여기서 끝내자. 태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었어요. 태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매장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CC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직원 같지. 앞으로는 조심해. 고객은 그제서야 화를 누그러뜨리며 매장을 떠났어요. 태민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인간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처음부터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태민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과장은 태민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나서지 마. 알겠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신입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첫날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았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하지만 수진은 태민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 적응하는 중이야. 태민은 수진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민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는 더욱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라고 했고 매장에서는 여전히 뒷일만 시켰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과장이 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야, 신입. 저기 가서 바닥이나 닦아. 박 과장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도 태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민은 참으며 걸레질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이게 정말 배우는 과정일까? 일주일이 지나자 태민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와 어깨는 항상 아팠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태민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친구, 왜 여기 있는 걸까?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일 하려고? 젊은 직원들조차 태민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태민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장에서 고급 시계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시계였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그 진열장 정리했어? 박 과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추궁했어요. 신입이 어제 저녁에 그쪽 청소했는데요. 한 직원이 말하자 모든 시선이 태민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시계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진열장 주변만 닦았어요. 태민이 황급히 해명했지만 박 과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신입,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박 과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태민을 찌르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청소만 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 과장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사실 박 과장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의 횡령 의혹이 감사팀에서 조사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마침 태민이라는 적당한 희생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어. 박 과장이 말하자 태민은 안도했어요. CCTV를 보면 내 결백이 증명될 거야. 하지만 박 과장의 다음 말이 태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CCTV에 문제가 있었대. 몇 시간 동안 녹화가 안 됐어. 태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일부러?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신입,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정말 모릅니다. 태민이 간절하게 외쳤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 친구 뭔가 수상해.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잖아. 수군거림이 태민을 압박했습니다.
박 과장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모든 책임을 저놈에게 넘기면 돼. 실제로는 자신이 며칠 전에 그 시계를 몰래 가져가서 팔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태민을 의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다른 물건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지갑, 액세서리 등이 계속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태민이 그 근처에서 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입,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 과장이 태민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사표 써?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태민은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박 과장은 냉정했습니다. 증거도 있어. 내가 했지? 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태민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여러 직원들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태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태민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수진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혼자 창고 구석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런 굴욕을 견디는가?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다. 사람의 눈물, 직원들의 고통, 그리고 현장의 진짜 목소리. CCTV 모니터링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정옥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사위를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태민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정옥은 일찍 백화점에 나와 CCTV 녹화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박 과장이 시계를 몰래 가져가는 장면, 다른 물건들을 빼돌리는 모습, 그리고 태민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짜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말입니다. 이 인간이 정옥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태민이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꾹 참아왔거든요. 한편 태민은 집에서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막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태민이 말을 꺼내려 하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무슨 일 있었어? 며칠 전부터 표정이 이상하더니.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태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문제? 수진의 걱정 어린 눈빛에 태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둑질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어. 수진은 깜짝 놀라며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민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증거도 없고. 태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엄마가 나서시면 해결될 거야.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태민이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 장모님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태민의 간절한 부탁에 수진은 망설였어요. 그날 오후 정옥은 직접 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사장님, 박 과장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매장 상황 점검하러 왔어. 요즘 물건들이 자꾸 없어진다면서?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건 말입니까? 이미 해결됐습니다. 범인을 찾아서 조치했거든요. 범인? 정옥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신입 직원이었는데 이미 해고시켰습니다. 그래, 증거는 확실해? 정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과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물론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목격했고요. CCTV는 확인했어? 그게 CCTV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정욱은 속으로 웃었어요. 박 과장이 거짓말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CCTV는 멀쩡했고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신입 직원은 어떻게 됐어? 당연히 해고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둘 수는 없잖아요. 정욱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 과장과 친한 몇몇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역시 다들 한패구나. 박 과장, 사무실로 와봐. 정욱이 말하자 박 과장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간 정욱은 박 과장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옥은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그 서류에는 박 과장의 횡령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지난 1년간 매장에서 빼돌린 물건들 목록이야. 시계, 지갑, 액세서리.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 정욱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CCTV 영상이야. 정욱이 노트북을 켜자 박 과장이 시계를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CCTV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 박 과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사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 과장이 변명하려 하자 정욱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경찰에게 해. 지금 당장 짐 챙겨서 나가. 정욱의 단호한 말에 박 과장은 절망했어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가정이 있습니다. 박 과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정욱은 냉정했어요. 가정 생각할 때가 있었지. 남의 인생을 망치면서 뭔 가정이야? 정욱은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박 과장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과장이 끌려나간 후 정욱은 모든 직원들을 매장에 모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직원들은 긴장한 채로 정욱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 과장이 횡령 혐의로 해고됐어요. 그리고 신입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태민 씨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욱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동료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해요. 정욱의 엄중한 경고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나야. 어머님. 태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백화점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내 말대로 해.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를 끊은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하지만 태민이 이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도 확인해야겠어. 정욱의 마음속에는 사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공식적인 해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비에서 정옥을 기다리는 동안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모님께 실망만 드렸구나. 태민아. 정옥이 나타났을 때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하지만 정옥은 태민의 말을 끊고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 할 말이 있어. 사장실에 도착한 정옥은 태민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태민은 긴장한 채로 앉았지만 정옥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민아,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태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한 것 같아. 정옥이 말하자 태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험이요? 그래, 너를 진짜 경영자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어. 정옥은 노트북을 켜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과장이 시계를 훔치는 장면, 다른 물건들을 빼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말이야.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어. 진짜 현장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배우길 원했거든. 정옥의 말에 태민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해서. 정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민아, 너 많이 변했어.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론과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정옥이 관심 있게 물어보자 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경영이 숫자와 이론만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효율성과 생산성만 높이면 되는 줄 알았고요. 하지만 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직원들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김 과장님은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었고 젊은 직원들도 각자의 고민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정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에서는 사람을 숫자로만 봐. 하지만 진짜 경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야. 태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단순히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각 고객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누명을 쓸 때는 정말.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는 거리요. 태민의 말에 정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태민아, 이제 진짜 질문을 할게. 너 우리 백화점에서 계속 일할 거야?
태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이론적 지식은 있지만 실무 경험은 턱없이 모자라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더 배워야 해요. 태민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야. 정옥이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 그게 진짜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거든.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 배운 걸 바탕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 정옥이 태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물론 이번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야. 태민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어머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기획팀에서 시작해. 이번에는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천천히 다른 부서도 경험해 보는 거야. 정옥의 제안에 태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태민이 깊게 인사하자 정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사위다운 모습이네. 그날 오후 태민은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태민을 꽉 안아주었어요. 고생 많았어, 태민아. 정말 대단해. 수진의 따뜻한 격려에 태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태민이 말하자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화점 대회의실에는 각 부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특히 물류창고와 매장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과장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두 불렀습니다. 정옥이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박 과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1년간 매장에서 고가의 상품들을 훔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정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무고한 직원이 바로 정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뒤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민에게 쏠렸어요. 박태민 씨입니다. 정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직원들로부터 도둑으로 몰렸던 그가 이제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류창고 직원들과 매장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든 증거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범행 과정과 태민 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까지 말이죠. 정옥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영상은 박 과장이 밤늦게 매장에 혼자 남아 시계를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갑과 액세서리를 빼돌리는 모습,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태민을 의심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박 과장과 가까웠던 몇몇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도 거짓 증언에 가담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주임, 이 과장, 박사원. 정욱이 이름을 부르자 3명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너희들도 이 일에 가담했지? 정욱의 날카로운 질문에 3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김주임이 변명하려 하자 정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됐어.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거야.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욱은 다시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민 씨,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해 보세요. 태민이 단상 앞으로 나서자 정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태민 씨는 제 사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사위? 그럼 처음부터?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욱이 다시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말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말단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경영자로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현장을 모르고서는 절대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없거든요. 정욱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 씨가 여러분에게 당한 일들, 모욕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명까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태민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지, 왜 믿어주지 않는지. 태민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 과장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태민의 말에 몇몇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김 과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물류창고에서 태민을 가장 괴롭혔던 김 과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몰라볼 정도로 성숙해지셨네요. 직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태민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정욱은 이런 태민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거나 원망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태민 씨는 기획팀에서 시작해서 각 부서를 순환하며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정욱이 발표하자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백화점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저희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동료로 대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태민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예전에 이론만 앞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실을 이해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욱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백화점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거나 모함하는 문화는 없애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하나둘씩
태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태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짜 경영자가 탄생했구나. 태민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눈빛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기획팀에서 새롭게 시작한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계획을 세우는 태민의 모습에 동료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 이번 마케팅 전략 정말 좋네요. 기획팀 김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객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매장 직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한 건 처음 봐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태민이 제안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어요. 기존의 딱딱한 매뉴얼 대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이에요. 매장 직원들이 연신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옥은 태민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태민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태민이 자리에 앉자 정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요. 태민의 겸손한 대답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내가 무릎 꿇었지만 다시 일어났어. 그게 진짜 경영자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전통시장 노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지. 태민은 정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무엇을 배우느냐였어.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소용없어.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거든. 정옥의 말에 태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숫자는 책에서 배우지만 사람은 현장에서 배운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태민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경영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더라고요. 정옥은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태민이 열쇠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장실 열쇠야. 이제 너도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어. 정옥의 말에 태민은 감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그럴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정옥이 태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직원들도 이제 너를 진짜 리더로 인정하고 있어.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수진이 들어왔어요. 엄마, 태민아, 무슨 좋은 얘기하고 계세요? 수진의 밝은 미소에 두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 진짜 우리 후계자가 됐다는 얘기야. 정옥의 말에 수진이 태민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태민아,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 때마다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수진이 태민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태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아,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거든. 정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든든하네. 우리 백화점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며칠 후 태민은 전 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태민의 확신 있는 목소리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역시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태민의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의 태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태민 부장님,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비전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태민을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발표가 끝난 후 태민은 백화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공간이구나. 정욱이 태민 옆에 나타났어요. 어때? 느낌이 다르지? 네, 어머님. 예전에는 그냥 화려한 건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꿈이 모인 공간으로 보여요. 태민의 대답에 정욱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이론과 지식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정욱이 감회 깊게 말하자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어머님 덕분입니다. 쉬운 길로 보내주셨다면 진짜를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 다가와서 태민을 안아주었어요. 태민아, 너 정말 멋있어졌어.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이야. 그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 태민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의 말에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경영자로서의 여정이 말이야.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어느 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가 되자. 정옥백화점의 새로운 경영자로서 태민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에서 체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날 이후 직원들은 더 이상 태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함께 꿈을 키워나갔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소재로 감동과 웃음을 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요.